연애 이야기에서 이별 이야기가 빠질 순 없겠죠.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숱한 이별들. 만난 것은 모두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며 회자정리라는 단어로 이 한마디로 규정하기엔 참 익숙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인연이라는 것에는 주어진 시간이 있죠. 과연 인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몇 날 며칠을 설명해도 부족한 주제라서 여기에선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별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생기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정든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요. 환경이 만들어져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구인사를 창건하신 상월원곡 대두사님께서는 어려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삶과 죽음을 관조하다가 출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적절히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별이라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연이 되었는데 다시 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이별을 선물 받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환경은 나한테 주어집니다. 물론 내가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더 크죠. 가령 내가 태어나는 곳,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21세기라는 환경도 있어요. 이런 환경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요.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연의 법칙, 규칙이라고나 할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작동되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이 자연과는 아무리 싸워봤자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길은 우리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들의 만남의 제일 원칙은 심플합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절대 불변의 원칙이니 일단 기준은 하나 세워두자고요. 왜 이게 제1의 원칙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오는 건 자연의 안배라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픈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대신 오는 인연 막지 않는 거고 가는 인연은 잡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사실 나머지들은 좀 쉽게 풀려갑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라는 시간도 때를 가리키는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21세기의 환경이 있죠. 만약 우리가 21세기에 19세기나 20세기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 데나 누워 자고 똥이 마려우면 아무 데나 싸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21세기에서는 스마트폰은 기본으로 또 각종 컴퓨터 다루는 정도는 일상인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편리하겠죠.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태어난 마을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죠. 이별이라고 하면 어쩌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나 또 누군가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갔을 때 정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한번 보세요. 만나고 이별하는 일이 일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일찍 자신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60 정도가 되면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참 길어졌어요. 출산도 결혼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맞이하고 있는 이 100세 시대라서 아직 누구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스스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라떼는 그 시절에나 통용되는 방식이라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와는 다르게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은 좀 참고할 만할 겁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는 살아보니 50은 돼야 이제 좀 뭔가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 역시 30대 때 선배들이 하는 소리 귓등으로 들었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이 사는 그 세상 나도 살고 있어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면서 살아온 날들이 어느 날 줄줄이 깨어지고 확연해지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는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50까지는 주구장창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회라는 것도 우리가 20대에 등판을 하게 되긴 하지만 이 사회가 뭔지, 회사가 뭔지, 인생이 뭔지 하는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도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결혼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을 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일생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아직도 내가 접하지 못한 상황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속들이 나는 알지 못하고요. 하다못해 나의 부모님도 다 이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50몇 년을 봐왔음에도 말이죠. 자연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성장할 거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돈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니까요. 따라서 이별도 이 환경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환경이 빚어지면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두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인으로 인연이 되는 경우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다른 인연들에 비해 좀 많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인연마다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부모가 가장 많은 시간이 주어진 분들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친구나 연인들 이런 순서로 가겠죠. 또 직장 동료들도 가장 많은 시간이 주어진 인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요, 헤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동안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땐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약하면 환경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결정하기 전 두 사람은 연인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관계를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놨다면 한 사람이 유학을 간다고 관계가 깨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어떻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외국물을 먹었고 또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닥 발전이 없었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에 성장한 사람이 덜 성장한 사람을 도와서 같이 성장하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면 관계는 결국 불균형 속에서 찌들다가 깨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나는 그대로 있다면
누군가는 또 성큼성큼 성장해서 치고 나갔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친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어느 한쪽의 성장이 멈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삶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인 것이죠. 연인들의 이별은 사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특히나 성장기에 만나게 되는 인연은 성장하기에 바빠서 오래 붙들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나는 세상에서 도태가 됩니다. 기왕 인연이 된 사이라면요, 같이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 이별은 50 정도는 돼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50까지는 성장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에서는 말이죠. 너무 길죠. 물론 저도 한숨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50 이후에 남아있는 인연들이 인생의 수학기에 만나게 되는 나의 진짜 인연들이 될 테니까 연애학개론 20편에서 읽어드린 서정윤님의 홀로서기만 보아도 참 오랜 시간 정말 즐겨 읽는 시였고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러나 정작 서정윤님은 불미스러운 일로 교편을 접으셨죠. 그런 걸 보면 인생이 참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상황들과 그런 증거들이 우리 인생 도처에 곳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도 서로 성장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사실 이걸로 이별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는 아닐 겁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